7년이라는 긴 시간,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으실까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설아는 해냈습니다. 40이 넘어서 만난 늦은 사랑,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인생 후반부에도 진정한 사랑과 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마음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 가을, 42살의 설아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의 꿈을 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살에 결혼했던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설아의 예술적 성향을 이해하지 못했고 설아 역시 남편의 현실적인 사고방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없었기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설아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설아야,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70이 넘은 아버지 성진이 가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진은 늦둥이 딸인 설아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바빠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늘 미안했고 이제라도 딸의 행복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고. 하지만 설아 자신도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저녁에 혼자 집에 돌아가면 적막함이 밀려왔고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혼자인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그런 설아에게 미술학원에 다니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다니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그림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래요. 설아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설아는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봉사단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중년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설아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설아라고 합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내과 의사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봉사활동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대학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의사였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내고 성인이 된 두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은퇴하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아내도 그런 제 꿈을 응원해줬었거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지훈에게서 삶의 무게와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오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는 간단한 병으로도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자 가시는 건가요? 네, 혼자요. 자식들은 다들 반대해요. 나이도 나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싶어요. 설아는 지훈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림이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설아와 지훈은 함께 봉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의료용 그림카드를 제작했고 지훈은 현지에서 필요한 의료 지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던 것이 3번, 4번이 되었고 어느새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2달 정도 함께 준비하면서 설아와 지훈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설아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죄송한 질문이라면. 아니에요.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전 남편은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군요. 저희 아내는 다행히 제 일을 이해해 줬어요. 병원에서 늦게 들어와도 환자 때문에 밤을 새워도 당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니까라고 말해줬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럼요. 지금도. 하지만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 슬퍼만 하고 있으면 나도 저 세상에서 마음이 아플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줘야 해요 라고. 설아는 지훈의 진솔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견디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부인분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깊고 잔잔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함께 작업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설아 씨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하루가 허전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는데 설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이런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우리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훈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간절함은 없었지만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 성진도 지훈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의사면서 인품도 좋고 설아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훈의 두 자녀들도 아버지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네요. 설아 이모님도 좋은 분 같고요. 행복한 시간은 1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봄,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습니다. 설아 씨,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콩고에서 응급하게 의료진을 찾고 있다고 해요. 콩고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혼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의료진만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최소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설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훈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설아 씨, 이건 제가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일이에요.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지훈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지훈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세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을? 꼭 건강하게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훈은 설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돌아와서 설아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어요. 2018년 4월 인천공항. 설아는 지훈을 배웅했습니다. 자주 연락주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설아 씨도 건강하게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까지 설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떠난 첫 해는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메일이 왔고 가끔은 국제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설아 씨, 여기 아이들이 설아 씨가 그려준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는 금세 웃음을 찾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많은 환자를 치료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설아는 지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료용 그린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콩고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통신이 불안정해졌고 지훈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설아는 걱정이 되었지만 지훈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하며 지훈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3년째가 되자 약속했던 기간이 지났지만 지훈의 소식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설아의 아버지 성진은 점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설아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다.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빠, 지훈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내전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친구들도 하나둘 걱정을 표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40 중반이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다른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모든 사람들이 설아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믿어요.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실 거예요. 4년째, 5년째가 지나면서 설아 자신도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만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훈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진실한 눈빛, 자신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 아니야, 지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이야. 설아는 지훈을 기다리며 미술학원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위로를 찾았고 지훈이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6년째가 되자 설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그만해. 6년이야, 6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심지어 아버지 성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야, 아빠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해. 이제 50살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지훈 씨와 약속했어요. 기다린다고. 약속? 6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히 약속은 지킨 거야. 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저는 지훈 씨를 기다릴 거예요. 7년째 되는 해 설아는 49살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지훈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지훈 씨 어디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요. 2025년 2월 어느 날 설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설아 씨인가요?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지부에서 연락드리는 것입니다. 설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지훈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김지훈 선생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7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정말이에요? 무사하신 거예요? 네, 현지 상황이 매우 복잡해서 연락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상황이 안정되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설아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설아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한 달 정도 후에 귀국 예정입니다. 건강검진과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설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 그리고 그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성진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살아서 돌아온다고? 네, 아빠. 제가 옳았죠? 지훈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의심했어. 너는 정말 대단한 딸이야. 2025년 3월 15일 인천공항. 설아는 7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설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지훈이 자신을 알아볼까? 혹시 마음이 변했을까? 하지만 도착 게이트에서 지훈이 나왔을 때 설아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7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7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지훈도 설아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설아도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로에게 걸어갔습니다. 설아 씨, 지훈 씨, 7년을 정말 기다려주셨군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연락도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살아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7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그 포옹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박수를 쳤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7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전으로 통신이 끊어졌던 것, 몇 번이나 생명의 위험에 처했던 것, 그럼에도 설아에 대한 생각으로 버텨왔던 것들을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설아 씨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설아도 7년간의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그리고 지훈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2025년 5월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늦었지만 설아 씨와 함께하는 남은 인생이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저도요, 지훈 씨.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설아와 지훈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7년이라는 긴 기다림.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설아의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사랑이든 꿈이든 희망이든. 설아와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늦은 것은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온다고.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이 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60이 넘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포기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설아처럼 끝까지 믿어보세요. 지훈처럼 진심으로 사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으니까요. 오늘 설아와 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설아와 지훈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